침몰한 지 2달이 넘는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언에 대해 선사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구조 작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실종 선원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실종 선원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서 22명의 선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방문하고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적극적 수색 의지를 표명하면서 실종 선원 가족들을 위로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의 요청으로 선사가 구조선 한 척을 투입해서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조치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 새로 들어선 정부가 희망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1%의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안전과 생명입니다. 정부 당국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도록 남아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실종 선원 수색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조금 후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현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최전방 전초기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노력에 발맞추어서 문재인 정부와 당, 현장을 연결하는 민생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통해 민생을 챙긴다면 원내 민생 상황실은 좀 더 촘촘하게 틈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행보, 정부의 정책에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조를 맞추고 문재인 정부가 앞을 내다볼 때 당은 가장 아픈 곳으로 국민 속으로 가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정부가 망원경 민생 정책을 펴면 당은 현미경 정책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문제도 가계비 지출과 밀접한 만큼 민생 상황실의 정책 의제로 놓고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야가 특히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소통은 험난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을 저희는 꾸벅꾸벅 걸어가겠습니다. 인천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헌재 소장과 경제부총리, 외교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만 세 분 다 대체로 무난하고 순조롭게 청문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고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진솔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용서와 이해를 보냈습니다. 그만하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격선에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결정적인 흥결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리한 반대, 묻지마 낙마는 국민들에게 발목 잡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숱한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조속한 정부 구성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한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입니다. 입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 시네마의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편법증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할인,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 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회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어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꼼수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과 관련하여 상장, 비상장 부분 없이 20%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당연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업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 중 부정적 효과가 드러난 사안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분당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매각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인 매각 중단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19대 국회 교문위에서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이 지역 거점의 생활초입 확대 정책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매각 철회에 대한 상임위 결의안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수익성만 따진 매입자 때문에 지역 생활체육의 거점 역할을 상실한 이미 매각된 평촌, 둔촌 스포츠센터의 몰락도 지켜보았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음에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매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19대 대선에서도 여야가 공히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선정한 만큼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분당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심을 태우고 국민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군산, 제주,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전북 익산 등 4개 시도 4개 시군에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히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도 6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하고 7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AI에 대해 항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방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방역과 신속한 살처분은 물론이고 평상시 정기적인 일제 소독 강화는 물론 축사 방역 시설을 현대화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사 사육 및 재래시장 생고기 판매 금지 등 사전 대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확산은 소규모 중개상과 농가에 대한 관리 소홀, 또 일부 농가의 인식 부족 및 미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확산으로 인한 물가 인상 불안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예,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참석자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 봉투 만찬의 본질은 비켜나가고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돈 봉투 만찬의 본질은 사건을 무사히 종료한 데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우전 수석과 깊이 연루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 가졌습니다. 문제는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당시 그와 천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특수본은 전화통화 내역조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덮어서 숱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는 돈 봉투 만찬이 벌어진 사안의 본질적 성격인 뇌물죄나 횡령죄, 심지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번 감찰 결과가 유일하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검찰개혁은 내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 차관은 줄곧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해온 정통 관료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재적소 인사입니다. 또한 김 차관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보방송통신 비서관을 지냈고 미래부로 복귀해서는 정보통신 정책실장까지 지내면서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 인사까지 포용하는 통합 인사입니다. 그리고 꼼수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꼼수 인사라는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김 차관을 방통위원으로 선임할 당시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발생했던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물러나는 한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차관급 인사를 당시 강행하면서 국회와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무리수에 꼼수까지 더한 당시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김 차관 임명은 오히려 인사 정상화로 봐야 합니다. 끝으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게 방통위 설치법의 근거입니다. 이 법을 만들고 방통위를 출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률과 조직의 구성을 이제 와서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인사 당사자인 김 차관은 친정이 미래부로 복귀하자마자 지금 새 정부의 민생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도 더 이상 음모론 제기를 거둬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발걸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위성권 부대표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복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 또 AI가 발생해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확산 단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는 올 봄까지 전국에서 가금류 3,700마리가 살처분되고 1조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일 제주에서 AI가 발생한 후 7일까지 17만 9천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농가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사태로 살처분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고 다른 농민들은 혹시 땀 흘려 키운 내 닭이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초동 대응과 차단 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전국 가금 농가에 닭과 오리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시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지난 7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열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AI는 비단 축산 농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 물가와 민생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대응만이 AI 확산을 막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AI 확산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AI 바이러스 활동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토착화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방역이 취약한 재래시장, 중간 유통망 등 간접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농가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당국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피해 대책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회의 중에 그 정책위 의장과 그 정책위원장이 나가신 거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석을 하신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북한이 이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거나 무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스스로 핵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대화와 국제사와의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 국제사와의 대화에 다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금년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17일은 딱 10년 전에 남북 철도가 처음으로 운행된 날입니다. 그 분단 이후에 15운행을 2007년 5월 17일 날 15운행을 했었고요. 오는 6월 15일은 남북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이 있었는지 이제는 1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4일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14선언이 있었는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4일은 남북 개성과 우리 파주 간의 화물철도열차 정기 운항이 시작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이러한 남북 간에 지난 10년 전 그리고 한 2000년 계기로 해서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같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15 공동행사가 매우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2007년 10월 14 정상회담의 10주년 행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남북이 이제는 좀 더 서로 간에 긴장을 조성하기보다 대화 국면으로 함께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문득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MBC 이용마 해직 기자인데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 얘기가 이 새로운 정권의 중요한 과제인데 검찰 개혁도 있고 재벌 개혁도 있겠지만 저는 언론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12월 그 김재철 퇴진을 시작으로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시작으로 시작된 파업과 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기간의 이어진 투쟁이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부당한 해고를 받았던 분들이 1심과 2심에서 복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BC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분들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원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자기의 본업이 보도나 방송 분야에서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병 생활을 중인데 다시 MBC에 복귀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방송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해직 언론 기자는 MBC만 있는 게 아니죠. YTN 등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은 이 해직 기자의 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갖고 해직 기자의 복직과 함께 방송의 개혁, 방송 정상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MBC 김장겸 사장하고 고영지 사장은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MBC 그 구성원들과 그다음에 후배 기자들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일단 공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